80년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장두석. 인기 코너 부채도사로 개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초기인데 이제 제가 같이 부채가 기울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부채가 좋겠습니까? 남다른 발상으로 코미디의 새 장을 열었던 장두석. 90일 KBS 코미디 연말 시상식에서 남자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장두석. 데뷔 후 11년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최고의 인기 개그맨으로 자리매김했다. 개그의 노래를 접목시킨 음악 개그의 선구자 장두석. 그의 개그엔 언제나 음악이 함께했다. 특유의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제시와 입담으로 재미를 더했다. 그때는 안 싸웠어요. 전혀 안 싸웠어요. 유머 일번지 쇼 비디오 다큐 등 당대 최고의 코미디 프로에서 활동하며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실례 하세요. 17년 만에 2집 앨범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개그맨 장두석. 돌아온 부채도사 장두석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음악이 있는 개그의 원조고요. 가수이자 개그맨의 선구자입니다. 개그맨 장두석 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어서 낯선. 예 반갑습니다. 어머. 예. 아니 근데 아, 예. 아까 자료화면 저희 봤을 때 예. 생각해 보면 통했는데.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예 그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좀 명상하면서 예. 네. 이게 채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예. 좀 몸이 부실해진 것도 있고 예. 또 요즘 뭐 2집도 내고 네. 또 뭐 제가 그 라이브 카페도 하는데 분점을 하나 조그만 거 차린다고 좀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살도 빠졌고. 이야, 아니 예, 예. 한창 많이 나갈 때에 비하면 얼마나 한 빠지셨어요? 10kg 넘게 빠지고. 10kg 넘게. 예, 그때는 뭐 허리가 한 36에다가 몸무게가 한 82, 3kg까지. 네. 스트레스에서 많이 거죠? 먹었죠, 네. 옛날에. 근데 채식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서 못 저 도저히 살아요. 못 살 것 같은데. 저도 그 처음에 말이죠. 네. 이 뭐 채식을 하려서 한 게 아니라 예. 명상을 하면서 이제 고기 이런 게 잘 막 이렇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저절로. 네, 그래서 한 3개월은 야 이거 영양실조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러다 쓰러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15년째 지금 채식만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생선은 먹어요. 한 1년에 한두 번. 예.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순간적인 힘은 세도 네. 이게 금방 좀 흐물흐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식을 하니까 좀 오래 갑니다. 한 2박 3일 오래 가요. 예, 피부는 사실 예. 피부하면 또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젊은 행진 왕영훈 씨도 뭐 워낙 피부가 아니 좋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젊은 행진 같이 할 때 장두석 씨를 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인 시절에 네, 함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맑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아무래도 채소만 먹으니까 예. 뭐 저 따로 뭐 스킨이나 이런 걸 바르질 않아요. 근데도 그냥 뭐 남들이 보면 피부는 좋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술 담배도 안 하시고요? 술 담배도 제가 거의 그 일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어요. 네네.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한 2갑반을 폈는데 네. 뭐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안 받아지니까 저절로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술을 한 잔도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브 카페 하면서 이제 한 잔 정도 이렇게 예의상 받아 먹긴 하는데 담배는 뭐 도저히 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뭐 술, 고기 담배 맛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도 안 납니다. 저번에는 그 하도 궁금해서 네. 그 닭을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 치킨 너겟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이렇게 닭으로 한 건 아니고 예. 튀김. 네. 그걸 사다 이제 살짝 튀겨서 한번 먹어보려고 네. 이게 먹었는데 몸에서 안 받아서 콧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반만 먹고 그냥 그거 사다 놓은 거 다 드시라고 그러고 딴 사람 줬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먹는 재미가 또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식을 먹으면서도 그게 다 이렇게 아주 맛있어서 드시는. 저는요 인생을 사는 게 왜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즐길 거 즐기자 이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받으니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채소 먹고 비빔밥. 그냥 가봐야 된장찌개 비빔밥 이거 먹으면 그냥 너무 행복하고 맛있고. 맛있고. 네, 그래요. 저는. 근데 장두석 씨만 그러세요? 아니면 명상하신 분들이 죄다 그렇게? 아니 그 식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단지 채식하는 게 좋은 거지. 네. 꼭 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이제 재밌고 즐겁게 살자는 게 목적인데.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혹시 이렇게 뭐 검진을 받아보시거나? 아,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이렇게 몸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필요하지 육체적으로 좀 일을 많이 해서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휴식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 뭐 같아요. 어쩌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건강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음식 드시고 또 활동을 또 활발하게 그동안 해오셨더라고요. 예.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데뷔가 된 거죠? 말이죠. 1980년에 제가. 어이구.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라디오를 듣는데 네. 제2회 TBC 개그 콘테스트 뭐 상금이 뭐 한 70만 원, 100, 그 당시에 70만 원, 100만 원이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금에 눈이 어두워 갖고 그때 이제 콘테스트를 나간 거야. 근데 나갔는데 이제 그때 나왔던 친구들이 네. 그 이성미, 김영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상을 받고 제가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공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제가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2회 TBC 지금 없어졌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합쳐졌잖아요. KBS 이제 가? 역사적인 예, 그런 걸로 통폐합이 KBS로 되었죠. 합쳐지면서 KBS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대상은 누가 받았어요, 그럼? 그때 대상이 이제 둘이 나와서 받았습니다. 네. 김은우, 이성미. 김은우 씨라고 이렇게 바짝 마르고. 예, 좀 삐쩍 마르고. 예, 요즘 뭐 있었어요. 골프 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는 이성미 씨하고. 그렇죠. 두 분이 둘이 나와서 대상을. 대상이니까 그거 나누면 저 한 동상이나 그러네요. 그러면 금상은 누가 받았어요? 금상은 제가 까먹었어요. 그 친구는 뭐 데뷔하자마자 안 나오 큰 소식 활동은 끊겼어요. 없어요. 그리고 김영건이는 따로 나왔어요, 사실. 따로 나왔는데 이제 네. 젊음 행진하면서 네. 당형 나랑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김영건이랑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순간 지나갔는데요. 네. 김영훈 씨 성대모사가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좀 잘했었는데 목소리가 약간 바뀌어갖고. 약간 그 김영곤 씨 그러면 예, 약간 혀 짧은 소리가 네, 나는 게 예. 매력이었는데. 또 어떻게 저랑 같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젊행진에서 아시다시피 워낙 비싸요. 이게 이제 그렇죠. 맞아요. 같이 하면서 뜨게 된 거예요. 코너들이 많았어요. 또 뭐 있었어요? 워낙 비싸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뭐 그거에다가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있었잖아요. 아르바이트 백과가 있었죠. 그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네. 그 코미디계의 그 대부 PD가 계십니다. 김웅래 씨가 네. 아르바이트 백과가 최초의 그 코미디 고정 코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김정식 씨. 아르바이트 오늘은 음식점이죠. 짜잔짠 짠짠 때리고 기억나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조금산 임미숙 예. 이경의 이봉원 씨가 넷이서 물장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넷이서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예. 문을 닫으려고 내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백과 끝나고 거기 투입된 거예요. 장사장으로. 그러면서 그 코너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사장 반갑구만 반가워. 맞아. 네, 옛날 생각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코너가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알게 모르게 말이죠. 개그맨 중에서 제가 코너 뜬 게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정말이에요. 이제 한 게 이봉호 씨가 무명 시절이야. 네. 근데 이제 폭소가요제라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봉이랑 같이 이제 코너를 물장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나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회가 그 김광한 씨였었어요. 그리고 네. 봉이랑 나랑 랩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광한 씨한테 반주할 만한 뭐 음반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런드 MC의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씨 이게 이제 봉이랑 나랑 틀어놓고 즉석에서 시커먼스. 그러니까 시커먼스 나중에 예. 정했지만 이제 그 당시 했던 게 이제 막 갖다 붙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헬로 미스터 막 엉덩이가 뜨거워 막 이런 걸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목을 정해자고 그래갖고 이게 시커먼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커먼 이렇게 해서 그 코너가 우연찮게 탄생이 된 거죠. 야, 그 시커먼스 인기가 대단해서 나중에는 젊은 행진에서도 고정으로 시커먼스를 했던 그러니까 게 그게 고정 기억이 코너로 나고요. 된 게 아니었고 단발로 나갔던 거예요. 폭소가. 그게 히트를 하는 바람. 재밌다고 그래요. 고정 코너가 됐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부채도사. 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떼기 만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맞자 띵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도사. 그 부채도사는 항상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빨개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가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지 그냥 맨정신에는 못하는 거예요. 부채도사가 뭐 네. 어떻게 그 젊게 이쪽으로 나올 쓰러지나요? 때 이쪽으로 쓰러지나요? 이쪽이다 이쪽이 아니라 넘어가기 전에 그 애간장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뭘 물어보셔야지. 아, 예. 뭘 물어봐야 내가 이렇게 이게 취급받는 게 중요해요. 왕영은 씨 셋째 낳았습니까? 어떻게 포차시네시요 어떻게 왕영은 씨가 셋째를 낳았습니까? 모르겠다. 아이고 이게 새로운 게 나왔네. 모르겠다네. 모르겠다 그러네. 아이고 네, 참. 엉터리네. 셋째를 낳아요. 원래 엉터리로 해야 그게 웃겼었거든요. 아, 네, 그게 좀 엉터리예요. 아, 시커먼스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에 제가 제일 또 재밌어하는 코너 그 있잖아요. 아, 키 키 컸으면. 컸으면 키 컸으면 뭐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뛰어도 160. 뭐 이렇게 160. 아니 그 160. 코너가 네. 저는 이제 라이브 그 시간 저녁 때 라이브를 하니까 잘 몰랐는데 손님들이 시커먼스를 또 해요 그래.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야. 반주도 똑같고. 아, 그래서 이제 반주도 그 곡. 그렇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죠, 내가. 좀 그 코너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일단은 봉원이한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네. 먼저 주에 봉원이랑 통화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거 그 사실을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근데 내가 그랬지. 그럼 나한테도 연락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이제 안 닿아서. 그래서 이제 연락이 좀 어려워. 연락을 안 된 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좀 좀 그랬었죠. 양해를 기분은. 구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후배들이니까. 약간 서운하셨네요. 그렇죠. 약간 서운했었죠. 그 사실 몰랐으니까. 근데 봉원이가 허락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지금 또 와서. 한편으로 보면요. 네. 그 가수가 그 옛 선배 노래를 갖다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것처럼 선배님이 보셨을 때 내가 그 한때 히트쳤던 그 꽁트를 후배들이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나를 갖다 부각시켜줘서 기분 또 좋은 면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개그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프로에서도 또 그 부채도사 좀 비슷한 거 뭐 하긴 하던데 어쨌든 박도사. 예. 좀 그런 면이 우리는 그거를 노래는 같은 노래를 매주 부르면 뜨지만 우린 노래를 같은 노래 부르면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그렇잖아요. 개그를. 예.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그래도 재봉은 같아도 매일 작사 작곡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창조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난 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물론 후배가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한 사람들한테는 전화 한 통화는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죠. 솔직히 그 코미디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뜨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정도로 그 코미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은 그냥 묵과돼서는 안 되고 한번 짚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아마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즐겨 보기 때문에 그게 160 그거를 열심히 보는데 그런 게 있어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실 수 그럼요. 있고요. 요즘 재밌게 보시는 코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시커먼스 다시 보고 그거 싶다 보고 하시는 싶어요, 분들 저도. 위해서 저희가 묶어봤어요. 그리고 장두석 씨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연락 갑니다. 예. 보시죠. 시커먼스를 모르면 간첩. 80년대 후반 개그계를 뒤흔든 웃기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시커먼스. 연배가 컸었죠. 86, 7년도 근데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신세대 아이콘 섹시스타 효리와 유리가 만나도 아싸 시커먼스. 자, 후배들이 이렇게 다 따라합니다. 원조 시커먼스가 울고 갈 정도네요. 기분 좋으시죠? 아이 그럼요. 예. 게 지우개 부침성이 좋은 게는 부침개 하물며 개그맨에게 시커먼스 따라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
그 당시 연탄 판매량이 30% 증가했어요. 했다 무슨 또. 끝까지 개그하시네. 시커멓게. 시커먼스의 명성을 리메이크로 이어간다. 2007년에 새롭게 부활한 시커먼스. 앞에 멘트랑 똑같이 박자가. 키 크고 싶은 두 남자가 만나 탄생시킨 개그 코너 키커스면 똑같잖아. 당연히 이 코너의 원조는 시커먼스. 시커먼스의 인기 비결을 파헤쳐본다. 인기 비결 첫 번째, 쉬운 박자와 반복되는 단어. 당시만 해도 이런 랩, 뭐 이런 비트박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정말 도시예요. 네, 그걸 최초라고 봐야 되죠. 요즘 뭐 랩이 그냥 대중화됐으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이들만의 철칙이 있다는데 오래간만에 또 저렇게 다른 친구들이 인기 하니까 비결 또 두 새로운 맛도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쏙쏙 두 들어오는 가지를 재미있고 우리 또 프로듀서가 당당한 섞어서 편집을 해놓으니까 연결 같아. 근데 이거는 저 지루한 개그는 옛날 가라. 했던 게 뭐가 아니라 달라도 이번에 한번 70, 달라한다. 80 때 했던 시커먼스. 원래는 그 제가 그 머리가 없는 대머리로 인기 비결 세 번째,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승화시킨 이색 개그.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시커먼스의 명성을 잇는 키커스맨이 되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건강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서 선배님 파이팅! 득영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득영 같이 항상 시간 좀 해야 되는데. 역시 조금 노여움을 좀 푸셔도 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느낀 거는 내리사랑이란 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후배들이 먼저 뭘 할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나이가 한두 살이라 많은 사람이 그런 거를 먼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그 월요일 날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친구들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이수근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점은 네가 좀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 점은 방송을 안 하고 계셔서 좀 소홀했던 점인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재밌고 그냥 그 편안하게 즐겁게 하여튼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격려 전화까지.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나중에 한번 우리 가게 놀러 오겠다고. 네. 두고 봐야지. 뭐. 네, 아무튼 예, 후배들이 예. 또 이렇게 예, 열심히 예. 대를 이어서 해주는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예, 네. 그냥 상상했던 거 하고 두 개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묶어놓으니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네. 그래서 좋은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 정말 당대 최고의 히트 코너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부채도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개그맨들 아이디어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독창적인 창작물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는 그거는 말이죠. 제가 그 일집 가수라는 거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음반을 내셨어요? 이분께서 정말 그 유명한 노래 사랑한다 해도 알아요. 듣지를 않네. 이게 망했지만. 아니야. 그 노래 망했지만 저는 알아요. 제 1집입니다. 오. 그 판을 내고 이제 좀 아무래도 개그맨이었다가 가수를 하려면 조금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 앞에 나가서 이제 뭐 선글라스도 사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작곡자가 네. 처음 준 거야 곡을.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잘 될까인데. 예. 점을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대 옆에 점집에 갔어요. 네네. 근데 거기 점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점을 손님이 없어. 네. 그러니까 부채를 들고 내가 기억도 까먹잖아요. 부채인데 까만 부채인데 동자승들이 그려져 있어. 네네네. 그래서 장두석 씨가 어떻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뭐 그 사람이 몸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부채를 갖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게. 근데 제가 10년 초에 점쟁이 꽁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었는데 네네. 대본이 네.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끝나고 이제 저쪽 찍고 일로 오는데 네.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 점집에 다행. 그래서 야. 그때 그 기억이 탁 나서 전부 대본을 바꿔버렸어요. 나. 그래서 거기서 뭐 물어보는 걸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주 그냥 이렇게 단막 꽁트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의 제 창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코너가 재밌다고 고정 코너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1집이 저한테는 그 부채도사. 그러니까 제가 1집을 내지 않았으면 네. 아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부채도사는 못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부채도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냈다가 다시 개그맨으로 돌아와서 그게 더 아니 인기를 얻게 근데 돼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점을 봐주신 분이 네. 뭐라 그러셨어요? 노래가 될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 문화 이런 거하고 단절하고 살았는지 개그맨이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으니까 내가 웃었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온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게 떴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래서 이대 옆에 점집에서 이게 해소한 거다. 그랬더니 한번 취재를 가자고. 그랬더니 문을 닫았어. 망했어. 그렇게 점 보는데 어떻게? 그러고 맨날 자는데. 그러니까 매일 자는데. 예? 그게 되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예? 결국 부채도사도 마친 건 하나도 없잖아. 아유, 근데 그래요. 어쨌든 일치불내무로 해서 부채도사라는 코너가 네. 생겨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럼요. 네. 큰 선물이었죠. 예.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코미디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그럼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같이 그때 한참 활동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 아까 좀 오래되니까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저희 때는 거의 개그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락이 뭐 이런 봉원이 최양락 씨, 이봉원 최양 씨. 이런 친구들을 거의 나랑 그냥 동기인 줄 알아. 네. 근데 사실 우리 때는 김영호 씨가 저랑 동기고 네. 그리고 위에 레바에 뭐 서세원, 뭐 이홍렬, 아니, 뭐 그리고 주병진 이런 정도예요. 심영래 씨, 주병진 씨. 후배 주병진 씨는 나보다 먼저 데뷔를 했죠. 조금 먼저 나이는 데뷔하시고. 저보다 조금 예. 어리지만 심영래 씨도 한참 후배거든요. 근데 저랑 거의 그 친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4, 5년 차이가 나죠. 심영래는 물론 나이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네네. 심영래 씨 아까 계속해서 저희 변방의 북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요즘 영화가 잘 돼서 아우 저는 대단히 박수 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심영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린 그 소녀 같은 그 비행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뭐 장갑차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동심을 그, 갖고 있고 동심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거를 그리고 어떤 그 컴퓨터 그런 거에서 네. 첨단적인 어떤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박수를 보내고 있고 높이 잘 사시는군요. 되길. 그럼요. 네. 동료로서 아 그럼요. 후배로서 옛날엔 기분 뭐 좋으시고. 그 데뷔 시절에는 거의 나를 선배로 깍듯이 모시고 그랬는데 나이 한 살 차인데도 네. 그랬던 추억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뭐 잘 되고 있어서 기분도 네. 좋고 네, 그래요. 아까 김영곤 씨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옛날 생각하고 그러면 김영곤 씨 생각 나시죠? 형곤이는 제일 특별하죠. 왜냐하면 제가 데뷔하자마자 예. 그 친구가 동국대 다녔어요. 제가 경희대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개그를 짰거든요. 근데 그 워낙 비싸해도 제 고3 영어책에 그게 돌멩이 끌고 다니면서 이제 뭐 야채 넣고 돌멩이 빼고 먹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걸 아이디어 내서 김영건이가 이제 워낙 비싸요라는 그 유행어를 해서 히트가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이디어 짜고 네. 정말 막 그리고 그 학교 앞에서 선술집에서 술 먹고 우리는 언제 유명 인사가 되나 언제 뭐 그러면 또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7080 2년 전에 한번 같이 했었어요. 회장님 하면서 네.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는데 자기가 무슨 다이어트 공학을 만든대요. 아. 선물 하나 사서. 네. 그러면서 그때 한번 연락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이 그러라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그리고 1년 만에 그 세상을 소식을 튼 들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 왜냐하면 데뷔 때부터 친했던 친구라 그럼요. 네, 저도 그랬고- 젊음의 행진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야, 내가 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내가 없으면 쓸 주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놔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형권이도 좀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제기가 막 될 때였거든요. 그때 막, 예. 예. 막 다시 이제 김영gun 그랬는데 조금만 좀 여유를 갖고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만 가졌으면 지금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때는 아쉬움이 있죠. 아유, 그럴 때 네. 한참 바쁘게 움직일 때 좀 옆에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짧은 아쉬움도. 시간 차 한 잔 마시는 바람에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이별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아쉬워요. 예, 예. 출발할 때 친구였기 때문에 네, 가장 그렇죠. 어려웠을 때 아마 거의 서로 친구예요. 왜냐하면 걔가 나이를 한 3살 어린데도 당형 이랬으니까 거의 뭐 친구처럼 그걸 지냈죠. 보다 잘 예, 알고 예. 계셨기 때문에 네. 더 애틋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아까 라이브 카페 뭐 이렇게 예, 예. 말씀하신 저 좀 뭐 해주세요. 방송 그만두고 예. 명상센터를 한 6년간 하다가 네. 예. 근데 명상은 나를 보는 거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돈 버는데 바쁘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문을 닫고 네. 이 출판사 명상 관련 출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찻집을 하다가 라이브 카페로 바꿔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매일 저녁에
9시, 10시 그러니까 본점하고 분점에 노래 부르러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손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15년이면 다 까먹을 만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을 갖고 오셔서 옛날 얘기를 해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라이브 카페에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가수 출연 가수도 직접 하시고 사장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 뭐 시커먼스 해달라면 좀 해드리고 부채도사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죠. 장두석 씨 노래 부르는 모습을 한번 좀 보고 네, 싶네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네. 라이브 카페 저희가 함께 가봤습니다. 주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장두석. 뭐 하나 살펴보니 가게에 남자가 혼자밖에 없어 힘쓰는 일은 직접 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힘도 없는데 뭐. 요리도 직접 하시나요? 아유 그럼 바쁠 때는 해야 됩니다. 오징어라든가 한치 이런 거 노가리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붓습니다. 육포도 붓습니다. 육포. 아무래도 요리는 잘 못하죠. 말을 하는 쪽으로는. 그것도 온도 잘 맞춰야죠. 너무 태우면 그 맛없거든.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그 급할 때는 제가 직접 안주를 그냥 서빙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예. 오징어 굽고 뭐 그런 거 볶는 것도 잘하세요. 김치볶음밥 저희 그 주방님은 뭐 잘하세요. 한마디 그럼 있으시네요. 노래를 잘하세요? 예. 음식을 잘하세요? 아주 복잡하게 솜씨. 노래가 음식은 사랑한다 해도 그 노래 아시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런 노래 해드리니까 이제는 아셨나 봐.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곡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나 오늘 깜짝 놀랐네요. 짝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뭐 잘해요. 저도 이제 사장님 하는 거 따라서 다 해요. 우리 동창이 또 기다리고. 음식 만드는 근데 것부터 전화를 또 서빙까지 대학 모든 동창이 일을 또 직접 하는 우연하게 장두석. 물론 시집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대학 동창인데 여자. 특별 서비스로 내가 가서 직접 들고 왔잖아. 반갑다 이렇게 친구야. 많은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과일한테 서비스로 그냥. 독이라고 아주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들 다 모시고. 애가 집어넣고 애가 대학교 다닌다. 장두석 씨 학창 시절에 인기 많았나요? 네, 많았죠. 노래도 잘하고 항상 통기타 메고 분위기 메이커. 대학교 때는 이게 봉사활동 클럽에 속해 있어서. 여자들한테는 여자들이 관심은 가졌나? 그리고 본인은 관심이 없었다. 공부만 했어. 여기 증인이 있죠. 여자들이 저거 나한테 관심을 가졌지. 저는 여자에 관심이 없어. 에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나? 글쎄요. 무대에 올라 뭔가 보여줘도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요. 제가 1집이 1990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쫄딱 망했죠. 17년 만에 제가 2집을 냈어요. 그 가수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는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2집을 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또 취재 와주셨어요. 그래서 첫 노래는 말이죠. 제가 1집 타이틀곡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 노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 키 정도 낮춰서. 이번에 이 집에도 리메이크를 해서 넣었어요. 아, 그래요? 예. 리듬으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이, 그럼요. 또 경쾌해졌죠? 어느덧 노래에 푹 빠져 과거를 회상해보고 그 시절을 떠올리며 사진도 찍어봅니다. 요즘은요, 카메라에 비디오까지 들이셔서 찍어가요. 예. 아저씨들의 호응도 만만치 않게 흥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어느덧 때 10대 소녀로 이렇게 돌아간 40대 신청하신 분 어머니들 눈을 보고 하는 것도 마음만은 좋죠. 아직 그래서 청춘입니다. 그런 거에서 참 교감이 많이 돼요. 신청곡도 받으시고요? 어이, 그럼. 저 판을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히트한 거예요. 몇 장 판이었어요? 네, 물론 한 5장. 거짓말. 우리 그 식구들. 흥겨운 무대가 몇 개. 끝나자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부채도사가 지금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19개 전반 달라서. 관계까지 맞죠? 우리 서희가 있는데 몇 살쯤에 되면 뜰까? 지금 26인데. 부채 논 지가 어찌 언젠데. 관객의 부탁을 받아야 그래, 나오라고 그랬어. 실례야. 음이 틀리니까 나도
음정이 안 맞아. 음을 잘 잡아야 돼. 자. 봐요. 기타 솜씨 봐요. 아, 좋아. 실례 실례 하세요. 쏙쏙 들여다 보는 제도사 되기 너마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죠? 마이크로 땡. 저게 엔딩이거든. 배추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사위께서 금년에 대박이 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저쪽 그 사위가 왕창 대박이 납니까? 덕담인데요. 왕창 대박 소리에 털썩 주저앉고 이분은 아예 쓰러지셨습니다. 지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단한 분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많이 뜰 것 같고 부십니다. 재주꾼입니다. 찌기찌기찌. 이번엔 뭘 하시려나 했더니 저건 이제 나이 분점에 들고 가서 나온 젊은 손님들과 젊은 하나 친구들이 되어 왔더라고. 인터넷에 선물을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보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니까 더 멋있는데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문 닫을 시간이 되면 장두석은 홀로 남아 한 새벽 정리를 2시쯤 합니다. 뭐 손님 있을 때 한 2시 반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좀 마음을 나가봐. 담아 읽어온 가게를 손수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같은 용산에 기쁨이기 있어. 때문입니다. 한강로 3가에. 그런데 본점, 가게를 본점이 다 떠나는 있네. 장두석 씨의 국제 뒷모습이 빌딩. 가까이 있어야 또 뭔가 왔다 갔다 허전한 듯 하니까. 조금은 쓸쓸해 보이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디론가 분주하게 걸어가는 장두석 씨를 발견.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발라드풍, 댄스풍 이런 얘기를 와우, 음악 공부를 위해 연습실을 찾으셨군요. 주로 어떤 제가 이번에 곡을 판내다 배우죠? 보니까 음악 쪽으로 좀 공부가 더 필요하고. 드디어 2집이 나오는군요. 이 집이 나왔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미리 공부를 한 4개월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맞춰서는 이제 맞게끔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떤 부분을 띄워서 이쪽으로 좀 보내고 우리 때는 뭐 또 이펙트를 넣어서 일집 때는 어떤 부분에 좀 더 다 효과를 사람들이 주고. 와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것만 사람이 하고 장두석 씨 나머지는 다 목소리에 컴퓨터. 톤을 바꿨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뿐만 아니라 목소리 같은 경우도 바꿔줄 수 있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게 발전을 했구나. 예? 음악이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서 다 음악하는 시대라잖아요. 녹음실이 다 문 닫는 데잖아요. 저도 녹음실 했었거든요. 압구정에서. 뭘 이렇게 망한 게 많고 시작한 게 많고 또 망한 게 많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저는 말이죠. 평생이 망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요. 존재 이유가 저희 녹음실에서 했었는데 뜬 거야. 나는. 일단 녹음실 조금 장국 씨 했었는데도. 같은 경우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감각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 저 친구가 제대로 때문에 얘기하네. 제가 봤을 때는 음악적인 색깔 자체도 요즘 20대나 30대나 이런 쪽을 많이 겨냥을 해서 새로운 앨범을 내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타이틀이에요. 발라드예요. 마음을 담아 행복을 매혹적인 노래하는 발라드죠. 장두석. 포크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의 순수한 열정만큼 많은 사랑 받길 바랍니다. 영영호 씨가 음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 노래는 그 미국 공연 갔다가 워낙 그때는 또 제가 또 좀 귀여웠거든요. 여자 팬들을 누가 소개해줬어. 예. 근데 한 3일 만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죠. 그리고 저는 평생에 뭐 이렇게 버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 까먹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인생이 저는 재밌어요, 사실. 근데 아니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재미있으시면 저는 그래요. 진짜 결혼하시면 안 되겠어요. 너무 안정된 생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혼자인 게 편해져 갖고 혼자 잘 노는 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 여자분이 혼자서도 잘 놀면 그런 분하고는 뭐 같이 살 수도 있죠.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 혼자 그런데 식사를 그분이 스릴을 즐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문제니까 예.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 그거마저도 스릴을 즐기시는. 그것도 부채도사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무조건. 음반은 어떻게
곡들이 몇 곡이나 있고. 지금 한 13곡. 사실은 저 음반은요. 네. 이렇게 리메이크 신청곡 들어오는 리메이크 음반을 그냥 가게에서 이렇게 사인하는 정도로 사실 제작했다가 네. 이제 뭐 편곡도 맡겨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곡도 좀 넣고 네. 2집 활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 8월부터 준비해갖고 네. 이제 했는데 요즘 제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1집 나오고 지금 몇 년? 17년 만에. 이야. 90년에 귀한 나왔으니까 앨범이네요. 17년 만에 나온 건데 그 가게 오시는 분들의 그 격려가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근데 뭐 모르니까 다 맡겼어요. 네. 업체. 홍보업체? 그랬더니 또 망해갖고 말이에요. 아니 뭐. 홍보업체가? 예, 문을 닫아갖고 아이, 또 이런. 제가 그 레코드 회사 요즘은 또 나 몰랐네요. 네. CD가 안 팔려서 거의 안 낸대요. 예, 전부 온라인으로 한대. 그리고 왜 이렇게 13곡이나 하셨냐고 네. 디지털 싱글로 한 2-3곡만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요즘 문화를 이제서 알아갑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평생 장두석 씨가 부채도사 같아요. 이게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맞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아니 그리고 본인 스스로 네. 나는 뭐 되는 게 없고 뭐 계속 망했다 그러시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아이 그러면요. 한번 이번에 이루어 그 보시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서 사실 찍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도 뭐 갑자기 이틀 전에 뭐 사정이 생기다 뭐 영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 찍는 게 추세래요. 네.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안 돼갖고 지금 뮤직비디오는 안 나왔는데 네. 제가 감독도 심영래가 디오 감독하는데 나라고 감독 못할 거 있어요? 네. 그래서 해보죠, 뭐. 뮤직비디오도 한번 찍어볼까? 좀 네. 어차피 활동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곡이 타이틀이 그렇죠. 제가 작사 작곡. 이름이 아니, 뭐예요? 제목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투나잇. 네, 오늘 밤에 여러분 모든 거는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 드리자고요. 이변 아유, 예. 만들어 드리자고요. 좋아요. 오늘 아유, 밤에 감사합니다. 기억해 예, 예. 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관록이 느껴지고 삶의 깊이가 네. 느껴지는 우리 장두석 씨 앞으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응원의 격려의 박수 한번. 박수.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세 분이 이렇게 나오시니까요. 막 우리 방 청소기 지금 두런. 그렇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들 반가워하시네요. 오랜만에 공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쇼비들 이렇게. 아니 정말 아주 저 친했던 친구인데 네.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느낌. 김영건 씨는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두 분도요? 연락을 안 해요. 그게 뭐가 아니라 그렇게 바쁜지. 우리 장두석 씨가 뭐 명상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 이후로는 이 속세에 찌든 제가 연락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워낙 딴 세계에 사시는 분 같아갖고. 괜히 때무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뭐 전화는 항상 들고 다녔는데 뭐 연락이 안 돼. 근데 이경래 씨는 전번에 그 코미디 7080 때 가서 한 번 봤고요. 예. 근데 좀 뭐랄까 좀 불공평한 게 있는 게요. 네. 저희는 지금 오랜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손범수 씨는 아주 오래됐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 분에 비하면 오래된 거 아니죠. 아,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사실 그런 것이요. 네. 저는 항상 제 주의가 이 사람하고 이 식품은 제조일자가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냐 안 남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와서 딱 보는 순간요. 예. 저희가 첫 데뷔할 때가 예. 이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날씬한. 정상을 찾은 거죠. 예, 진짜 예.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잖아요. 예, 아니 뭐 다이어트는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만 좀 이렇게 방심하면 그러니까 저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은 빠졌다고 기뻐할 틈이 없다. 그 틈새로 살은 또 올라온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부단히 얘기를 해야 돼요. 했어요? 부단히 해야 돼요. 아직도 좀 더 해야 돼. 여기가 좀 틀어질 것 같아, 약간. 부단히 해야 돼, 부단히. 아, 이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 저는 뭐 평생에 뭐 살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부럽습니다. 예, 뭐 예. 25년 동안 똑같은 체중이니까. 아, 진짜 건강하신 장두석 거네요. 씨도 사실은 그 아유. 왕성하게 활동할 아유. 당시에는 꽤 제가 체중이 80 넘게까지 나갔는데 명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체질이 다 바뀌어서 네. 채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숨도 쉬고 근데 이렇게 됐죠. 그 다이어트하고 명상에서 빠진 살이 아니라요. 그 한간의 루머로 예. 시달려서 빠지고 못 먹어서 빠지고 그랬다고.
제일 형편이 좋으신가 봐요. 꾸준한 거 그러게요. 보니까. 예, 뭐 항상 뭐 들먹으니까. 근데 예. 이제 김영건 씨가 이제 워낙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가끔 소식을 저희가 접했어요. 예. 뭐 하셨다더라, 네. 어떠시더라. 근데 장두석 씨는 정말 이렇게 소식이 뚝 끊긴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예. 명상에 심취하셨어요? 그 심취한 것보다도요. 제가 그 방송 데뷔하면서부터 그 어떤 그 사람들 많이 만나는 속에서 그 혼자 그 어떤 고독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죠. 또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궁금해하다가 그 부채도사 끝날 때쯤에 이제 명상이라는 걸 데뷔하고 한 83년도에 알다가 부채도사 지금도 끝날 생각나. 때쯤에 이제 명상이 막 그 일어났어요. 예. 막 재밌고 즐겁고 예. 막 몸에서 정화도 되고 그래서 딱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으니까 뭐 의사의 진료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몸 마음이 너무 지쳤구나.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그렇잖아요. 이 뭐 쓰는 주체가 건강해야 그럼요. 몸 마음이 건강해야 뭐 돈 벌어도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인기도 그런 건데 그래서 아 쉬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그걸 절실히 느껴서 과감하게 쉴 수 있었죠. 그래도 좋은 쪽으로 명상 쪽으로 빠지셔서 다행이에요. 네. 또 동료 한 분은요 사이비 종교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래도 우리 장석 선배님은 좋은 쪽으로 빠진 거죠. 이거. 아니 어느 날부턴가 장석 씨가 굉장히 심취하게 이 심오하게 야 삶이란 뭐냐 이걸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걸 깨닫겠다고 뭐 몇 년을 하더니 그걸 못 깨닫다가 어느 날 이 장석 씨가 기차를 타고 그걸 깨달았대요.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예, 기차에 타니까 어떤 아줌마가 삶은 달걀이요. 삶은 달걀에서 아 삶이 달걀이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하여간 그 유머 감각들은 아, 심오한 여전하십니다. 여보세요? 세 분 모시고는 조금 진지한 대화가 이게 아니 그게 좀 맞는 게요. 어려워요. 삶이라는 게 30초만 이렇게 넘어가요. 동그란 것 같지만 사실 계란처럼 약간 좀 이렇게 비스듬히 둥글어요. 이렇게 뭐가 나게 동그란 게 이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철학이 있는 얘기죠. 뭐 심오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경래 씨 같은 경우는 그새 또 아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아 많이 컸죠. 예. 예. 큰 애가 중3이고요. 작은 애가 6학년이고. 예. 그럼 어떻게 아들 딸은 어떻게? 예, 우애가 아들이고 밑에가 딸이고. 그리고 온 국민이 좋아하는 우리 아들은 축구 선수고. 예. 진짜 축구 선수? 예. 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유학가에 있는데 곧잘 차요. 그러니까 한 3년 뒤면 태극마크 단 모습을. 예. 청소년. 근데 예. 이경래 씨가 TV에 나오셨을 때 기억으로 보면 운동을 별로 잘하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 저 운동 잘해요. 선배님도. 아, 운동 잘합니다. 아, 그래요? 축구 우리가 뭐 희극인들 이렇게 축구 잡으면 골을 혼자 다 넣는. 아, 굉장히 아빠를 잘합니다. 닮았군요. 주전자 들고 뛰는 건 아주 잘했었어요. 남들보다도 뭐 경례야 그럼 예 그러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 동작 그만 그런 데서 보면 약간 굼뜨게 나오셔서. 그러니까 맞아. 아, 매력이. 그건 뭐 역할이 그런 거죠. 역할로. 운동신경은 진짜 좋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냥 역할이. 그 저 뭐 하- 깔끔하잖아요. 그러게 예.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냥 뭐 그 이금희 씨는 뭐 하고 지내셨는지. 아니 저 아침마다 잘 지냈어요, 아침마다 잘 집 지냈어요. 지켰잖아요. 아, 이경희 씨는. 그랬어요? 예. 저는 매일 가정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저 또 사랑하는 그 따님은 또 아. 어떤 재능이 보입니까? 그냥 연예인 시켜달라 그러는데요. 몇 학년인데 벌써 그런 초등학교 얘기예요? 6학년인데요. 개그맨 하면 괜찮죠 개그맨. 근데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공부하라 그랬어요 일단요. 예. 근데 아빠를 닮았으면 운동신경도 닮지만 유머 감각 이런 것도 닮을 거 아니에요. 저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예, 엄마도 안 닮고 좀 주워온 애 같기도 하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장가를 안 갔는데 조카들이 저를 닮아가요. 웃기고 그래요. 뭐 방송 나오고 싶다 그러고. 예. 어떻게 글로 넘어가야 돼? 왜요? 아, 그 피가 이렇게 흐를 수 있죠. 아니 결혼 안 걔네도 좀 하다가 하셨어요? 명상할 거예요. 뻔해요, 뻔해. 아 저 몰랐어요. 아직도 안 하셨군요. 예, 예, 예. 아니, 그냥 홀로. 뭐 명상에 심취하시는 바람에 아니에요. 뭐 저 독신주의자 아니고요. 예.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원래 명상이라는 여자랑 연애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명상하는 거 같아요. 그럼 진짜인 줄 아시잖아요 남들이. 예. 김영건 씨도 저 아이가 꽤 아들 크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지금 여기도 그럼 명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아들은 12살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성격 아빠 많이 닮았어요? 예, 걔는 저 영국에 간 지 제가 6살 때 보냈는데요.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국에 이제 학교를 넣었거든요. 근데 뭔가 영어도 안 되는 애가 영국 애들 뭐라고 뭘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영국 애들이 웃어요. 그런 거 보면 애가 코미디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자기는 뭘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아드님도 혀가 좀 짧아요? 아, 그거는 이제 아버지 닮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유전적으로. 저는 사실 그 6살 이전에 예. 그때 어렸을 때는 그 TV에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아드님이. 아빠랑 정말 붕어빵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얼마나 남자들이 그 불안한데요. 그거 닮아야 돼요. 예. 뭐가 불안해요? 안 닮으면 불안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아니, 하여튼 저기- 중요한 거는 예. 당연히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거죠. 예, 엄마 닮고 예. 아빠 닮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네. 아유 오늘 아주 진땀 납니다. 세 분이 활동하시던 당시 모습도 궁금해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때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아, 추억의. 네. 저거 뭐죠? 젊은맹진 때. 저쯤이 젊은맹진. 예, 오래됐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이 국산품 애용이 잘될 턱이 있나? 잘될 턱이 있나 저거 유행어였죠. 여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름에 대해서? 네. 안 돼, 얘! 얘는 스승님을 뭘로 가고? 탱탱 튕겨 가라사대! 가라사대! 여름이여! 그대는 무슨 힘이 있기에? 남희석 씨 아니에요? 예, 남희석 씨. 데뷔 초기인데 이제 제가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했었죠. 건강 문제 같습니까? 아니. 너도 꼬우면 자가용 하나 구입해. 어? 요즘에 자가용 사람이 어딨어? 이 봐봐요. 이게 테이프 준비하라니까 새끼들 이경희 씨와 준비하고. 함께. 테이프 살 돈 어디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줄을 끊으면 되는 거지 뭐 형식만 차리면 되지 뭐 그런 거 따져요? 어느 집에 아들 낳네. 오추네. 그러니까 예. 저 하루도 성공을 못 하셨어요. 감회가 날마다. 새롭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네, 예, 네. 날마다 시도만 하다가 저 부부가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죠. 끝날 때까지. 근데 진짜 성공을 하면 도둑놈이 되고 그렇죠.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니까 네.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네. 실패하는 데서 끝나야 에피소드가 되죠. 근데 두 분이 이경내, 이경애 그래서 남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남매는 괜찮은데 부부란 소리 들을 때 좀 왜요? 부부란 소리 들을 때 뭐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좀 이렇게 표정이 좀 그랬었죠. 서로 기분 나쁘고. 예, 서로 기분 나쁘고 부부라 그랬을 저게 때. 몇 년도까지 했어요? 달빛 소나타가? 89년도에서 90년도 그러니까 15, 16년 됐죠 벌써. 그래, 오래됐습니다. 예.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장두석 씨는 네. 저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아, 기억나네요. 예,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해서 네. 그 코너마다 좀 이렇게 음악을 좀 같이 이렇게 한 게 많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백과도 뭐 아르바이트 뭐 오늘은 음식점이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근데 그런 장훈 걸 선생님, 했었죠. 선배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서 개그맨 중에 최초로 아마 싱글 앨범을 낸 가수.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장덕 씨는요 정말 재주가 많아요. 저 사실 제가 이 개인적으로 뭐 가수 흉내 모창부터 시작해서 원조죠, 뭐 원조. 이렇게 뭐 노래, 춤,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이렇게 뚝딱거리면 손으로 뭐 만들어내는 것도 네. 참 그 재주가 진짜 많아요. 네, 그건 아주 정말 제가 아마 이분이 갖고 있는 재주 반만 있었어도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 보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데뷔를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 김영호 씨와 같이 하자고 이제 제일해서 아까 보셨지만 그 젊은 행진에서 이제 길청나무. 예, 코너를 이제 같이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워낙 비싸요 예, 이런 요리 돌찌개도 이런 이제 나오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끼리 이제 좀 많이 아니, 그렇게 저 했었었죠. 두 분 코너 콤비 하신 건 아는데 네. 그럼 저도 뭐 이경희 씨라도 좀 불러주셔야지 이렇게 혼자서 글쎄 떨렁하게. 이경애 씨를 저희가 모시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하잖아요. 예. 지금 아마 산후 조리하고 있을 건데 아기 난 지가 얼마 안 제가 됐다면서요. 그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 그거 알면서 왜 그래요? 아니 허전해서 그래요. 두 분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실까 봐 이경애 씨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요? 불러보세요. 연결돼 있어요? 진짜로 여보세요? 옛날 부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빠. 야. 두석이 오빠 오래간만이에요. 아니 몸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도 조리하나 보다. 제가 원래요. 어떻게 목소리도 전화 부었어? 목소리는 좀 깔아요. 예. 아,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금희 씨. 아유, 예, 축하드려요. 김범수 씨 안녕하시고요. 예. 두석이 오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아유 이경희 씨 오랜만이에요. 예, 반가워요. 청건이 오빠 뭐 늘 뵀지만은. 경혜 오래간만이에요. 두루두루 챙기는 건 여전하시네요. 아기 난 지 진짜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예, 이제 한 19일 됐어요. 뭐 나셨어요? 누구 닮았어요? 저 아빠랑 뺐어요. 아빠 안 닮으면 불안하죠.
야, 이 개그맨 이분들 보시니까 이 제 순발력, 이 자음을 야. 지난번에 그러면 서울에 그 코미디 7080 할 때 네네. TV로는 보셨겠네요. 봤는데 저는 못 나갔어요. 만삭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딴 코너 같으면 나왔을 텐데요. 만삭인데 저희 달소나타 높이가 담 높이가 2m 50이 답변하기 되거든요. 위해서. 그 40 넘어서 진짜 오기가 그냥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를. 그래서 못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요. 저 고공공포증이라 그러나 높은 데 올라가면 제가 좀 볼일을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저는- 갑자기 나올까 봐. 예, 이경희 씨의 숨겨진 엑스파일 알고 있어요. 예. 예. 본인 입으로 그것만 직접 하지 얘기하시죠. 마세요. 우리 예. 남편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도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경희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마술에 걸릴 때는 대사를 까먹어요. 예. 그래서 그 주만 대사를 제가 유독 한 70% 이상을 해야 돼요. 둘이 50%씩 하다가. 아, 저기 진실입니까? 그걸 뭘 또 물어보세요, 그거를. 아유, 물어보시는 손범수 씨가 너무 이상해, 진짜. 한 번은요. 그게 기억력하고도 연관이 있나 보지. 아니, 이경혜 씨, 그러면 이경래 씨는 뭐 그때 실수하셨던 거 없어요? 저 인간은 늘 실수의 인생이에요. 예. 왜냐면은 좋은 술을 얘기 해주세요. 좋아해가지고요. 예. 술을 좋아해갖고 맨날 밤새고 술 먹다 와가지고 행설수설하고 술 냄새 풍기고 아주 그냥 아주 미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는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엔진 내고 그러는 건 별로 없었어요. 머리가 워낙 좋게 생겼잖아요. 예. 아유, 또 이렇게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제가. 장두석 선배님하고 김영건 선배님은 어떤 선배님이셨어요? 저 두석이 오빠는 약간 시적인 좀 약간 저희 신인 때부터 예. 다른 사람들은 가면은 이제 막 놀고 그러는데 저 오빠는 이제 사진기 좋은 사진기 이런 거 갖고 다니. 사진기 하니까 이상하네. 카메라요. 예. 작품 사진 찍는 찍어줬었어요. 카메라 갖고 오빠가 찍어준 사진이 제 작품 사진으로 지금 걸려 있어요. 정말 다른 다방면이 재능이 사진들은 워낙 거의 다 많으시네. 이렇게 웃기는 거 표정 이상한 건데 오빠는 이상하게 멋있어 보이는 사진을 잘 찍어줬어요. 순간 포착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집에 그 사진 카메라 갖고 다니는 것도 좀 이렇게 우스운 장면을 찍어서 한번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럼 김영건 선배님은요? 예, 그래서 두석이 오빠는 좀 이렇게 좀 낭만적이었고 예. 형곤이 오빠는 거의 제 모습에 먹는 거가 많이 기억이 나요. 아니 오빠가 요즘엔 먹는 걸 끊었대요, 참 먹는 거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헛헛해서 그러지 않았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이렇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신다기보다 이렇게 맛있게 여기 볼따구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양쪽 볼따구니가. 근데 그 알겠습니다. 모습이 저는 참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 선배지만은 제가 후배 입장에서 하늘 같은 선배님이었지만은 그 각자의 그 개성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유,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화로. 이경혜 씨 아기 이름은 지었어요? 아기가요. 기쁠 희자에 글서자를 써갖고 희서. 이름 좋다. 어머님이 져주셨어요. 예, 희서. 예. 그리고 얘도 지금 볼때기가 거의 김용구 씨 딸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저 희서 엄마 몸조리 잘하시고요. 몸조리 잘하세요, 희서 엄마. 예, 잔칫날 오빠들 봐요.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진짜 왜 어떤 사람들 보면 왜 맛있는 걸 먹으러 막 멀리 가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씩 막 차 타고 가서. 맞아요. 난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뭐 가까운 데 라면을 먹어도 맛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멀리 가서 먹는지 난 진짜 옛날 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가 맛있대더라 해서 가는 분들. 예, 막 그냥 그걸 차 타고 막 1시간씩 가서 밥 먹고 오시고 그러는 분들 있는데. 저도 이해해요. 저는 진짜 물만 마셔도 맛있어요. 정말로. 맨밥에 김치만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난 맛있는 걸 먹으러 멀리 가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게요. 요새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저 자리 잠깐 바꾸셔서 두 분이 MC 하시면 아주 의자가 좀 좁을 것도 같고. 근데 김영곤 씨는 처음에는 사실 약간 개그맨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면서요. 우리 장숙 씨하고 저하고 라디오에서 이제 콘테스트 뽑혀가지고요. 예. 이제 텔레비 그 PD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더니 우리 둘만 뽑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달려라 청춘이라는 프로에서 이제 프로 7학년 일반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두 달 있다가 저보고 출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혀가 짧아서 방송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그 발음을 하니까 저는 그때 정말 상상해도 제가 혀가 짧은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혀가 무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요가 아니라 꼭 따랑해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외로워요가 매려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볼펜 끼고 막 연습도 하고 뭐 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혀가 짧은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피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꼼짝마가 아니고 꽃다바 이렇게 되잖아요. 꼼딱마. 꽃다바 이렇게. 근데 또 그런 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귀엽게도 예, 예. 코미디한 뭐 개그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매력으로. 아 근데 그렇죠. 요새는 안 그래요. 참 요새는 되셨잖아요. 예. 혀 짧은 사람들이 요새 인기 더 끕니다. 아, 권상우, 최지우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그렇습니다. 바꾸는 순간 그게 아마 개성이 될 수 스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올라서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이제 장두석 씨와의 콤비로 그렇죠. 하셨던 그러니까 그 예를 코너들. 들어서 김영건 씨랑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그 젊은 형제에서 손오공인가 뭐를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손오공을 하겠어요? 둘이면. 생긴 걸로는 뭐, 제가 당연히 예. 이제 손오공이니까 이제 이쪽이 접하기를 하는데 그럼 손오공이 주인공이면 대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짜다 보면 다영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할게. 그러면 적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손오공이 나와서 딱 하려고 그러면 잠깐 내가 나가서 해결하지. 또 뭐 저쪽에서 나오면 아니 이 녀석들이 우리 형님한테 그래서 자기가 다 웃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손오공을 하는데 대사가 네 뭐 어쩌고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만 하고 정팔계가 다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여의봉 한번 길게 쭉 뺐다가 접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이 좀 그거 많아. 한두 개 괜찮고요. 앞으로 나가면 또 뒤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가로막혀서. 네. 삼국지라는 예, 게 이제 책으로 나와도 수십 권이고 예, 뭐 그렇죠. 드라마로 찍어도 수십 편이잖아요. 개그맨들이 삼국지를 10분 만에 꽁투로 끝낸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수십 명인데 그 등장인물만 해도요. 일단 유비, 관우, 조조 뭐 굉장히 많잖아요. 주인공 아니에요. 여포가 주인공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 근데 잠깐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이들은 좀 선배니까 그걸 갖고 또 막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만 얘기하실 게 없는 것이 절명진을 항상 이제 사회를 보고 제가 이제 요리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웃겨보겠다. 날 보고 사회를 한번 봐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바꿨어요. 그럼 자기가 웃기고 이제 내가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한 번도 못 웃겼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패해갖고 다시는 자기가 주인공 한다는 소리 안 해서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소재가 재밌었어요. 모기 얘기였는데 뭐 이렇게 딱지를 띄고 먹으면 캔모기다 뭐 이래갖고 내용은 재밌었는데 워낙 워낙 비싸해서 그 이미지가 굳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만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용히 네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쭉 했죠. 그래 또 웃긴 것은 한 번은 그 젊은 행진에서 그 주병진 씨랑 이제 저희랑 이제 저희가 막 뜰 때고 근데 그 PD 선생님이 주병진 씨 코너에 보컬 꽁트인데 아무 대사가 없는 걸 우리 둘이 이렇게 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영호 씨가 이렇게 보니까 좀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너 뜨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지니까 하루는 저를 부르는 거야. 다영. 우리가 이제 좀 뜨는데 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내기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거야. 그래서 이제 PD 선생님한테 그때 조 PD님이라고 아주 깐깐하셨어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딱 느낌을 알아차렸죠. 이렇게 딱 하더니 아니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거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배역을 좀 맡기면 안 될까?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유명한 사람들은 그 단역을 해도 그렇게 인기 있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이건 이름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아예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제가 다 뒤집어 쓰고 그 아마 배역에서 빠졌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던 적. 그리고 김영건 씨는 가만 계시고. 그 얘기 분위기 다 죽여놨어 지금. 그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난 재밌을 줄 알고. 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오랜만에 나오는데 골고루 카트 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재미없는 얘기 계속 하면은 예? 고향에서 아버지도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아들 나온다고. 그럼요. 출근도 안 하시고. 어떤 얘기 여쭤볼까요? 예, 아니 이경래 씨는 그럼 골고루 해야지. 그러게 10초 하고 하시라고. 혼자 3분에서 못 웃기고. 시간 가고 있어야죠. 시간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경래 씨하고 한번 어디 공공장소에 가신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 달빛소나 타던 시절에. 야 공공장소요? 예. 공연 사무실 대기실인데요. 예. 그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MC도 있고 가수도 있고 개그맨들도 있고 게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누가 어머 내 지갑 그러는데 전부 우리 쳐다보는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경희랑 저랑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머 우리 아니에요.
무슨 죄진 거 마냥. 도둑이 지발 저리는 게 맞군요. 예, 그 코너에 비해서. 예, 맞아요. 예. 너무 인기가 그리고 있다 보니까. 경혜랑 이제 집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뭐 이제 그 공연을 갔는데 대기실에 뭐 좀 사다 주고 싶어갖고 과일 가게를 갔어요. 여기 사과 10개만 담아주세요. 네 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담을게요 하고는 10개를 담아서 얼마요? 딱 넣는 잠깐만요. 쏟아봐요. 10개 맞으니까 미안하니까 하나 더 주긴 했는데 그런 게 좀 비애더라고요. 네. 그 코너한 에피소드. 근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기 정말. 때문에 전 국민이 좋아하셨잖아요. 많이 사랑받았죠. 그때. 네, 장도석 씨는 누가 전 봐달라 그런 얘기 없었어요? 부채도사 저는 이제 하던 시절에? 부채도사를 하게 된 게 그 이대 앞에 그 기념음반 하나 내고 예. 잘 될까 한다 이제 간다 거기 점집의 아주머니가 예. 부채를 들고 점을 봤어요. 그런데 신년 초에 제가 이제 점쟁이의 점쟁이 역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대본이 좀 재미없어 이제 그거랑 맞춰서 갑자기 부채가 보여서 그거 갖고 이제 한 게 히트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점 봐달라고. 실제로 점보러는 가끔 다니세요?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배들이 보자 그래서 봤죠. 예. 지금만 명상하니까 그런 거.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예.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 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보면 무슨 큰 그룹 회장 그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호칭이 마땅한 게 없으면 김 회장, 김 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그냥 어디 가나 그냥 회장님 소리 듣고 아직도 그게 워낙 정말 이미지가 강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룡 그룹에. 도사다 도사님. 보니까 네. 또 이 명상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주로 뭐 부채 도사를 해서 도사가 됐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근데- 해서 점집을 하는 줄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런 게 좀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그 김용훈 선생님, 김 회장, 뭐 도사님 그러는데 저한테는 뭐 도둑 역할 하셨죠 이게 아니고 도둑놈이지 너. 내가 뭘 훔쳐갔길래 그러니까 참 이 배역도 뭐 그러니까 좀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 예. 그러게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어느 고마운데 예. 한편으로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어느 순간에 후배들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더니 세 분이 사실 설 자리가 마땅치 않으셔서 범불 10년 화무 저 10년이죠.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네. 지금 이 코너 제목이 좀 보고 싶었어요. 추억의 코미디언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가 방송을 좀 이렇게 뜸해겠지 사실 대학로나 공연을 계속 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코미디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송 코미디는 하나의 그냥 영역일 뿐이지 방송에서 출연을 많이 하냐 안 하냐가 코미디언 활동을 하느냐 안 하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이 좀 안 나오고 뜸하면 추억의 코미디언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그러니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뭐 오늘 주부님들 저희 뭐 선배님들 나와서 얘기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저희들이 세월이 흘러서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아직 몸하고 입은 다 살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7080 그 예. 개그해서 연기는 나이 먹을수록 더 원숙해지는 거고요. 요즘 그 젊은 예. 친구들의 장점이 이제 현장 경험이잖아요. 네네. 뭐 대학로라든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저희 때는 그게 아니라 바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기자들도 어떤 그 향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7080 해보니까 좋았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그 세대들도 좀 과감히 그런 연극 무대라든가 김영호 씨처럼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 그런 젊은 친구의 장점하고 저희들의 어떤 그런 장점이 잘 한 만나서 20여 명 정도의 그 선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개그맨들이 모여가지고요. 예. 그 7080 라이브로 공연을 6월달에 예정이 돼 있어요. 아, 대학로에서요? 예. 저분님들 많이 오셔서 사랑해 주세요. 네. 지난해에는 또 가수들 7080 세대가 또 예, 공연 예. 아주 성공리 하셨는데 이번엔 코미디언들, 예, 예, 개그맨들이 저희도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거든요. 아니 뭐 화면에서만 안 하죠. 동네에서도 활동하고 뭐 사무실 근처에서도 활동하고 뭐 이제 활동 많이 해요. 본격적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하실 의향은 뭐 장두석 씨 같은 경우도 있으신 거예요? 네, 저 같은 뭐 명상 쪽에 경우도 너무 이렇게 요즘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저는 뭐 안 한다고 그래서 뭐 그만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다가 어떤 쉬겠다는 마음으로 쉰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재충전도 되고 그래서 뭐 같은 뭐 좋은 또 옛날에 그 요즘 젊은 사람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뭐 학교에 가서 진짜 아이디어 짜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만 서로 통하고 그러면 또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추구하는 코미디가 이제 시사풍자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약간 성인용 부부 간의 이제 그런 코미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담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역반응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학로에 가서 공연 형식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찾는데 사실 시사풍자는 코미디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사풍자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문이 많이 열리면 더 좋은 코미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요즘 그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안 터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장난으로 해서 웃기는 게 많아서 생명들이 짧아요. 네, 저희 그래서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비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리얼리티를 갖고 그런 그냥 코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방송에서. 장르가 이렇게 좀 공존했으면. 예, 그렇죠. 네. 다양한 뭐 게 좋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서민적인 연기나 그런 게 좀 자신이 있으니까 예. 리얼리티가 있는 거 맞아 저랬대 저랬어 뭐 이런 표정만 갖고 재밌어 할 수 있거든요. 꼭 코미디에서 어거지로 웃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훈훈하게 감동을 줘도 시청자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아르바이트 백과 옛날에 했던 것도 뭐 요즘 직업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기획만 잘하면 좋은 작품도 나올 것 같아요. 세 분이 앞에는 그렇게 재밌으시더니 역시 그 전문 분야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진짜 진지해지시고 이렇게 진지하신 모습 처음 봤어요. 아,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있는 얘기. 예, 정말 이분들의 바람처럼 왜냐하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웃음은 사실 호흡이 너무 빨라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못 쫓아가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이게 왜 분들 재미있나 많으시고. 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니까 정말 세대에 맞는 그런 웃음들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반응해 주시고 근데 지금 또 기획하시는 저희 분들도 셋이서 한 얘기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시죠? 여기 다 알아들으셨다는데. 아유 세 분 정말 오늘 반가웠고요. 더 이상 추억의 얼굴이 예. 아니라 예. 현장의 얼굴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